고전 명작 중에 명작이라 칭송받는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 하지만 개봉 당시에는 온갖 논란에 휩싸였죠. 전작의 캐릭터들이 추하게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나아가 당시 관객들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나이가 들고 보면 사회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특이한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우주세계의 매력이기도 할 텐데요.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토미노 감독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명작임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도 되지요. 때문에 상영 당시에 평이 복합적이었던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 작품의 호평이 안타까웠던 스태프 중 한 명인 안노 히데키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한 거물들의 인터뷰집 역습의 샤 친구여라는 동인지를 만들기도 했지요. 우주세기는 토미노 감독의 우주세기만 분석해도 어지간한 책 한 권은 가뿐히 넘어가는 분량을 자랑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역습의 샤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화랄까 사정을 알게 되면 왜 샤가 아무로를 딱하게 생각했는지, 왜 그들이 망가져야 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죠. 그 많은 화제거리 중에서 이번에 할 이야기는 건담 팬들의 화제 중 하나, 왜 아무로는 제타 건담을 못탔는가입니다. 아무로와 샤의 최후의 결전을 그린 극장판 제작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아무로가 어떤 건담을 탈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제타 건담에서도 그는 릭디아스 디젤 타는데, 이 기체는 사실 감마 건담이란 이름을 갖긴 했지만 설정을 안 보면 이게 건담인 줄 알 수 없었지요. 결국 아무로의 기체는 뉴 건담이라는 최고의 명기로 정해졌지만, 아무로의 첫 기체는 리가지라는 제타 건담의 마이너 체인지, 딱 잘라 말해 건담의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리파인드 건담 제타라는 이름을 들어야 건담인 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이게 의문으로 남았죠. 왜 아무런 건담을 못한 거지? 왜 제타 건담을 원했던 거지? 역습을 잘 이해하려면 이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역습의 샤는 버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외에도 소설이 두 버전이나 있죠. 하나는 벨토 칠카 칠드런, 또 하나는 하이 스트리머. 이 두 작품은 역습의 샤에서 파생된 이야기지만 작품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나죠. 벨토 칠카 칠드런은 극장판 시나리오 1고를 수정한 것으로 원래 감독이 의도한 이야기입니다. 1고를 수정한 이유는 제작자, 스폰서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건담이 망토를 두른 것 같은 형태가 된다던가 아무를 사랑을 쟁취한 임신한 벨토 치카 대신 채나기라는 여성이 나오는 식으로 수정되었죠. 임신한 히로인이 나오는 애니를 누가 보냐는 논리였을 텐데, 관점을 바꿔보면 아무로는 자본 논리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인생의 반쪽을 잃어버린 셈이군요. 아무로가 이렇게 외적 요인으로 인해 뭔가를 잃어버린 것은 꼭 벨토치카만이 아닌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여하튼 소설판에는 벨토치카, 글로버 가스 등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채나기, 균헤이 가스와 잘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반면 하이 스트리머는 토미노 감독이 꿈꾸던 숙제, 건담의 세계관을 가진 건담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가이아 기어의 연장선에 선 작품이겠죠. 이 소설은 이후 소편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정작 문고판이 나올 때 역습의 샤로 발간되는 바람에 감독의 자그마한 반항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장판에서 아무로가 타는 첫 기체는 리가지입니다. 리가지는 각종 설정, 무크지에는 에너하임의 제타 건담 양산 계획의 시제품이라고 적혀있지만 두 소설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벨토치카 칠드런에선 재간이 전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아무로가 밀어붙여서 건조한 기체, 하이스트리머에서는 아무로가 직접 제타 건담의 프레임을 이용해 만든 개조 모빌추로 군의 제시 모빌추는커녕 정식 기체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로가 리가지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연방이 론도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슈퍼 로봇에서는 즐기는 사람들에게 론도벨은 우주에서 온 이성인도 때려잡는 만능의 부대죠. 물론 윈키판 기준이겠습니다만 이건 역습의 샤를 대충 보면 나올 수 있는 평가이기도 할 겁니다. 1년 전쟁의 영웅, 그리프스 전역의 영웅, 1차 네오지온 항쟁 최전선에서 격전을 이겨낸 아무로와 브레이트가 있는 정예부대. 아마 이게 윙기판 로봇 대전의 인식일 텐데요.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론도벨은 실전 부대이긴 하지만 실전 부대 이전에 한직 좌천에 가까운 부대죠.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하려면 지구연방의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선 간단히 추려보죠. 지구연방은 우주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권력자 부자들은 지구에 남고 힘없는 사람들만 추방되었다. 이후 지구연방은 스페이스 노이드들을 통제, 착취하는 유일무이한 정부가 된다. 유일무이한 정부, 즉 지구연방에게 정부 형태로 인정할 만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지온이고 네오지온이고 전부 스페이스 노이드의 일부가 벌인 반란일 뿐인 거죠. 즉 국가 형태로 인정할 만한 적이 없다 보니 군이 제대로 된 형태로 조직될 리가 없습니다.
하이스트리머에는 브라이트가 부임하기 직전까지 암으로만 있던 론더벨에는 함선 라자임과 모빌스 제다 4기만 있었다고 하죠. 이후 샤아가 스위트워터를 점령하자 연방정부가 브라이트를 론더벨에 파견하면서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제간이라는 최신의 양산기가 투입된 겁니다. 전력을 증강했다는 건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일 텐데 그 기체조차 아무로에겐 부족한 전력, 이게 아무로의 현실, 론더벨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제간은 전력으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로는 리가지라도 개발하려고 하지만 이후 부임한 브라이트는 아무로에게 제외 선물로 개발 중이던 신형 모빌 수출을 아무로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아무로는 여기에 사이코미 장치를 부착하는데 이 기체가 바로 전설의 기체 뉴건담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하이스트리머에서 아무로는 브라이트에게 다음과 같이 묻죠. 왜 제타 건담은 구할 수 없는 거지? 이때 브라이트는 이런 내용으로 답을 합니다. 연방정부에게 건담이라 이름은 핵무기와 같다. 현재 기체는 영국 봉인되어 있으며 그 장소는 상층부만이 한다. 존 바우어라도 가기의 결정을 뒤엎을 순 없다. 존 바우어는 극장판 본편에도 나오는 인물로 미라이가 론덴이온으로 갈 수 있도록 추천장을 써둔 인물이죠. 물론 극장판에서는 이티켓의 권력으로 빼앗은 아데나오 파라야가 더 부각됩니다만 소설판에서는 온갖 형태로 론더벨의 편의를 봐주는 구세주격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니콘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여하튼 브라이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건담을 보고받지 못하는 건 연방정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건 가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하는데, 가기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 여는 회의를 말하며 가기 결정이란 모든 강요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미노 감독이 우주세계 사회구조를 일본 사회에서 따왔다는 것일 텐데요. 일본의 경우 자민당의 일당 정권인지라 가기 결정이 바뀔 일은 없으며 유일한 정부인 지구연방이 이 가기를 뒤엎을 일도 절대 없지요. 가기 결정으로 인해 건담들은 연방의 일부 중진들이 봉인했으며 대부분은 그런 게 봉인된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부 인사가 건담을 꺼내달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하이스트리머에선 브라이트가 한 말, 연방이 건담을 핵병기 취급하고 있다 란 말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란 걸 알 수 있죠. 왜 지구연방은 건담을 위험시하는 걸까요? 이 점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한 지구연방군의 배경 그리고 뉴타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구연방은 기득권을 지구에 남기고 피기득권을 우주로 이민시킵니다. 일부는 강제적이었으며 이후 착취에 가까운 탄압이 이어지는데 탄압받던 우주이민자 중 일부에게 뉴타입이란 재능이 각성하지요. 이후 뉴타입의 각성과 비슷한 시점에 지온이라는 이름의 연방이란 유일무이한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정부, 연방 입장에선 반란군이 일어섭니다. 그 반란군이 내세운 사상은 연방군에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모든 인류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우주로 나가서 살아야 하며 우주로 나온 인류는 자칫 독립해야 한다. 즉 연방정부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우주로 올라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죠. 자신들이 차별하고 착취하던 대상과 같은 위치에 서란 소리입니다. 연방은 지구에서 우주 식민지를 관리하고 착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직이니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그렇게 지온을 용납할 수 없지요. 자원과 노동력은 죄다 우주에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지온 즘 다이쿠의 사상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오니즘의 제창자 지온 즘 다이쿠는 지구는 성역이기 때문에 인류는 우주에 진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스페이스 콜로니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에서 보다 진보한 인간인 뉴타입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뉴타입이 문제인데요. 벨토치 가치를 드러내선 연방이 건담을 싫어하는 이유를 뉴타입이 타는 기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사람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로가 건담을 타고 후반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전장에서 우주에서 그가 뉴타입으로 각성했기 때문이죠. 그 기적과 같은 활약 덕분에 건담은 뉴타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지구연방에게 참 짓궂은 상황인데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뉴타입의 존재, 하지만 그 뉴타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줬다. 그리고 이후 제타 건담, 건담 더블제타 시대에서 건담은 연방의 치부에 맞서 싸우는 반항의 상징이 됩니다. 즉 연방의 건담은 자신들을 구해준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칩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뉴타입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방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다. 일본에선 마비키란 개념이 있습니다. 단체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슬리는 것을 속아낸다는 개념인데, 연방은 위기가 왔을 땐 아무로에게 의지했을지 몰라도 위기가 끝나자 아무를 유폐하고 감시를 붙여놓고 결혼도 못하게 막더니 샤 위협 등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실전 부대에 배치하지만 그 부대는 제대로 된 보급도 못 받는 유배지였던 겁니다. 結婚しなさい。そうすれば軍がさせてくれると思うかい？ 하이스트리머에서는 제타 건담 등의 기체는 뉴타입밖에 쓸 수 없는 사이코미 장비가 있기에 직접 관리한다. 아무로와 같은 사람은 군상 충분한 언급조차 꺼려한다 라고 적혀있지요. 즉 연방의 핵심 과제는 뉴타입에 주목받는 걸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 자신들을 위협하는 뉴타입 사상의 대변자 샤 아즈나블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답은 세 작품 모두에 실려있죠. 연방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これで地球の敵は本物の宇宙人ぐらいになったな。我々に新しい職業がありますかな。 하지만 소설판에선 한마디가 더 붙어있지요. 군은 이제 해체하나? 평서문, 의문사의 차이긴 하지만 군을 해체한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샤아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실없는 농담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이스트림을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 艦隊の者が失業しても我々は失業手当も出せない現状でして。了解です。連邦軍への再就職を考慮しましょう。 브라이트가 오기 전까지 아무런 론도벨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한직에 돌아가며 좌천당하고 있었지요. 벨토치 가치를 드러내선 스위트워터 점령전까지 우주에 간 적이 없다고 하며 하이스트리머에선 대기권 수찰용 가루다에서 일했단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1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의 취급치고는 참 비참하지요. 이건 아무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방 고건의 딸 미라이 아시마를 제외한 화이트 베이스 크루 모두의 문제죠.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을 보면 브라이트도 아무로 정도는 아니지만 한직으로 좌천당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하이스트림에서 나오는데요. 연방 정부는 브라이트도 뉴타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연방은 스페이스 노이드를 견제하고 억압합니다. 뉴타입은 스페이스 노이드가 각성한 새로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연방은 뉴타입을 견제하고 억압하지요. 연방에게 있어 아무로 브라이트는 우주에 올려보냈다가는 까딱하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 존재 샤 아즈나블이 새로운 네오지온의 구심점이 되었듯 아무로나 브라이트도 정치적 구심점에 필요한 조직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세력은 지구연방에겐 위협 이전에 불필요한 존재죠. ニュータイプは危険分子として僕はここ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んだ。我々ロンドベルは戦争をしたがっているとおっしゃるんですか。ああ、地球からはそう見えるな。 이에 관한 언급은 이후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섬광의 하사유 학원에서 케네스의 대사에 의하면 브라이트는 뉴타입으로 인한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보험으로 군에 잡아둔 것, 나아가 새로운 지원준 다이군이 나타난다면 그건 브라이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 소속이란 목줄을 채워둔 것임을 말하죠. 이건 건담도 마찬가지죠. F91, 빅토리, 크로스오버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턴에이는 아예 인류 멸망의 주역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연방정부는 아무로나 브라이트가 샤와 같이 뉴타입 동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브라이트는 아무로, 카미우 등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들을 막기 위한 보험으로 놔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왜 브라이트가 한때는 에우고 등의 반지구 연방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에 따른 승진이 안 될지언정 론도벨의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이 되지요. 건담에게 돌아가보지요. 왜 연방은 제타 건담 등의 기체를 봉인했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뉴타입이 쓰는 기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연방이 아니라 에우고라는 반지구 연방 세력이 만든 기체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최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대체 뉴건담은 왜 만든 거지? 기존 건담들을 모두 봉인할 정도로 건담을 싫어하는 연방이 뉴건담을 만든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건담은 연방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각종 설정집, 매뉴얼 등에 의하면 뉴건담은 1년 전쟁의 영웅 아무로레이가 전용기로 기초 설계를 했으며 에너하임의 폼브라운 공장에서 만든 뉴타입 전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스트리머에선 첸 아기가 설계한 새로운 건담에 아무로가 설계한 사이코미 시스템에 구상을 도입한 기체로 나오죠. 또한 어느 쪽에서든 사이코미 시스템을 도입한 건담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던 건 존 바우어가 자금, 제조 공장을 지원해줬기에 가능하다고 말하죠. 즉 뉴건담은 연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로와 론도벨 그리고 에너하임이 만든 건담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 RS-93이라는 형식번호는 왜 붙어있느냐? 지금 시점에선 설명이 됩니다. 연방이 만들지 않은 기체인 크시건담도 RS-105란 형식번호가 붙어있으니 아무로의 의지를 계승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역습의 시야는 겉핥기로 보면 뜬금없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진실이 보이죠. 제트 건담에서 카츠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아무로는 겉보기엔 영웅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전쟁으로 인해 인생마저 빼앗긴 피해자, 사랑하는 여인마저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주인공이죠. 또한 그가 제타 건담을 원했던 이유는 제타 건담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타보다 나은 기체를 줄 수 없음 기존 기체라도 달라는 일종의 푸념이었던 겁니다. 물론 제타는 좋은 기체긴 하지만요. 이 점을 이해해야 왜 아무로가 뉴건담을 타는지 나아가 샤의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습의 샤는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작품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